세금이 나오는 경우 언제 나는 세금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본 다음에 케이스별로 세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세금 깎아주는 것까지 한번 모두 다 한번 보겠습니다. 비더리치 세무사 김국현입니다. 오늘은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주택 임대를 해서 임대소득이 있는 분들 세금을 내야 할까요? 내야 한다면 얼마를 내고 언제까지 세금을 신고하고 내야 될까요? 주택을 갖고 있는데 월세를 두거나 아니면 전세를 둔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케이스마다 좀 많이 다릅니다. 우선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이야기하기 전에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라고 하면 장기 임대주택 사업자가 좀 많이 헷갈리시더라고요. 주택 임대를 한다고 모두 장기 임대주택 사업자는 아니고요. 주택 임대를 하는데 좀 혜택을 좀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구청과 같은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청에 주택 임대에 등록을 하는 건데요. 지금은 10년 이상 임대를 해야 돼서 일반적인 주택 임대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저는 그냥 장기 임대주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하면 구청에 임대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했다. 이렇게 두 군데 했다고 하면 임대사업자로 장기 임대주택 등록을 한 거고요. 그냥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했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등록을 안 한 분들이면 그냥 일반적인 주택 임대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주택 임대 수익금액, 그러니까 대략적인 임대료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전세로 낼 수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고요. 이게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주택 임대를 할 때 세금이 나오는 경우와 나오지 않는 경우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좀 어렵지 않게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케이스를 아주 많이 갖고 왔거든요.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주택 임대 사업자 구분, 장기 임대 주택인지 그냥 일반 임대 주택인지 간단한 게 한번 보고요. 세금이 나오는 경우 언제 나는 세금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본 다음에 케이스별로 세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세금 깎아주는 것까지 한번 모두 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주택 임대 사업자 구분인데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 간단하게 한번 그림으로 보면요. 그냥 임대주택 사업자는 세무서에만 사업자 등록을 하셨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등록 안 하신 분들, 보통 일반적인 임대사업자고요. 장기 임대주택 사업자, 그래서 구청에 등록을 해서 10년 이상, 그리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이렇게 구청과 세무서에 두 군데에 이제 등록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많은 혜택이 있는데 대신 좀 장기로 임대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두 번째로 세금 나오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세금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그림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주택 수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1주택인지, 2주택인지, 3주택인지 기억하기 편하게 1주택인 경우에는 모두 다 비과세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고가주택의 경우에 과세가 됩니다. 그럼 고가주택은 얼마일까요? 밑에 보시면 원래는 지금 9억까지였는데 올해부터 바뀌어서 12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주택이라고 했고요.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한 채라도 월세를 놓고 있으면 주택 임대소득으로 세금을 내야 됩니다. 다가구 주택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좋아졌는데요. 다가구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는데 임대를 놓고 있었다. 근데 기준시가가 12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임대소득이 안 나와서 소득세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서울에 있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12억이 넘는 경우가 좀 많겠지만 서울 아닌 수도권 지역에 있는 다가구 주택은 기준시가 12억이 넘지 않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좋아지신 것 같아요. 고가주택은 9억에서 12억으로 늘어났다는 거 확인 한번 다시 해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2주택인 경우에는 월세인 경우에는 과세고요. 전세로 두면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월세를 놓고 있었다면 전세로 바꿔서 비과세로 바꿀 수도 있겠죠. 3주택 이상은 월세로 놓던 전세로 놓던 과세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주택수 한 채, 두 채, 세 채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부부의 주택수를 합산을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주택을 몇 채를 갖고 있는지, 만약에 남편과 와이프가 한 채씩 갖고 있으면 두 채를 갖고 있다고 이렇게 카운트가 되고요. 공동소유 0.5, 0.5씩 갖고 있으면 한 채를 갖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같이 살고 있는 자녀가 주택을 갖고 있고 임대소득이 있다. 그래도 자녀가 갖고 있는 주택은 주택수에서 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한 채, 자녀가 한 채 갖고 있어도 한 채입니다. 이게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주택수 계산이랑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세금이 이런 게 어렵죠. 어디에서는 이렇게 계산하고 이쪽에서는 또 이렇게 계산하고 좀 많이 다른 경우가 있어서 또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무튼 주택임대는 부부의 주택만 합산해서 계산한다는 것 확인 한번 해보시고, 이 표대로 이제 과세인지 비과세인지를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표를 봐도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여러 가지 케이스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경우의 케이스를 한번 나눠본 건데요. 케이스를 한번 보시면 1주택일 때, 2주택일 때, 3주택일 때를 나눠서
월세를 놨을 때, 전세를 놨을 때 세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죠. 우선 1주택인 경우를 한번 볼게요. 1주택인 경우, 그런데 제가 주택이 한 채인데 임대를 놓는 경우는 어떤 걸까요?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는데 그 집에 살지 않고 내 집은 월세나 전세를 놓고 나도 어딘가에서 월세나 전세로 살고 있는 거겠죠. 이렇게 임대를 놓고 있을 때 과세가 되는지 한번 보면, 우선 기본적으로 둘 다 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월세로 임대를 놓아도 비과세고 전세로 임대를 놔도 비과세입니다. 동일하게 이렇게 비과세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가주택을 갖고 있었는데 월세를 놨다, 전세는 상관없고요. 월세를 놓은 경우에는 과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 좀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어딘가에서 월세를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저는 주인한테 월세를 내고 있고 다른 세입자한테 월세를 받고 있어요. 근데 월세를 받으면 고가주택의 경우에 세금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가주택을 임대를 하고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럼 제가 내고 있는 월세는 비용으로 차감이 될까요? 다시 말하면 내가 고가주택을 갖고 있었는데 월세 수입을 낸 건 세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수입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월세 내고 있는 거, 그거는 차감을 해서 계산을 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내가 내고 있는 월세 금액에 대한 수입으로 세금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집에서 살고 있는 월세 금액은 빼주진 않습니다. 좀 이상하긴 하죠. 참고 삼아 좀 알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거를 전세로 내가 임대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세금이 안 나오니까 전세 금액이 높아도 상관없습니다. 한 채의 경우에는 상관없으니까 전세로 바꿔서 임대하는 게 좀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내가 1주택인 경우에 내가 집을 하나 갖고 있는데 나는 다른 집에서 살면서 임대를 놓는 경우 한번 봤고요. 2주택인 경우 한번 볼게요. 2주택인 경우에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두 채를 갖고 있으니까 두 채 중에 한 채에서는 살고 있고 그 나머지 한 채는 임대를 하는 경우겠죠. 대부분 이런 경우일 것 같아요. 그리고 두 채 모두 다 임대를 두고 또 나는 월세나 전세로 다른 집에서 살고 있는 경우겠죠. 그래서 1주택에 거주하고 나머지 한 주택을 임대를 놓는 경우를 한번 보면요. 우선 월세로 임대하면 과세가 됩니다. 1주택과 다르게 이렇게 두 채를 갖고 있다가 하나의 주택을 월세로 두면 과세가 되고요. 만약에 보증금 5억에 월 100만 원 정도 받고 있다 그러면은 월 1200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과세가 된다는 거고요. 근데 전세로 임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주택을 전세로 임대를 두고 있으면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비과세입니다. 만약에 보증금이 10억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3주택일 때 보겠지만 3억이 넘어도 이거는 모두 다 비과세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택을 임대를 놓을 때 월세를 갖고 있었다 그러면 전세로 좀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두 개의 주택 모두 다 임대를 하는 경우를 한번 보면, 하나는 월세, 하나는 전세로 놓으면 이 월세 부분은 과세가 되겠죠. 그래서 과세가 되고 2주택 모두 월세를 놓으면 또 과세가 되겠죠. 근데 2주택을 모두 전세로 놨다 그러면은 과세가 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별로 내가 어떤 케이스인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주택을 갖고 있었을 때 3주택은 모두 다 과세입니다. 그런데 월세로 두면 과세가 되고요. 근데 3주택의 경우 전세로 놨는데 이 세 개의 주택의 보증금 합이 3억이 넘지 않으면 또 세금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세가 나왔을 때 세금 계산을 할 때 기본적으로 3억을 빼주거든요. 보증금 합계해서 3억을 빼주는데 3억이 넘지 않으면 0이 되니까, 마이너스가 되니까 세금이 나오지가 않겠죠. 그래서 전세로 놓는 경우 과세가 되는 케이스를 보면 보증금 합계해서 3억을 빼고 60%를 곱한 다음에 이자율을 곱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전세가 유리해 보이긴 하네요. 그런데 세금 면으로만 그렇고 월세 금액을 더 많이 받으면 오히려 더 그게 이득일 수 있으니까 투자 면으로는 월세로 놓을지 전세로 놓을지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케이스를 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표를 한번 다시 볼게요. 이 표를 보면 다시 이해가 되시는지. 그래서 1주택일 때 모두 다 비과세였는데 예외적으로 고가주택만 과세라고 했고요. 2주택의 경우에는 월세의 경우에만 과세고 전세는 비과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3주택은 월세건 전세건 모두 과세인데 3억이 넘어야, 전세의 경우 3억이 넘어야 세금이 나옵니다. 이렇게 케이스별로 한번 나눠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납부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세금 나오는 건 알겠는데 신고를 하라 그러면 또 머리가 아프잖아요. 납부를 또 얼마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우선은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수입신고라 그래갖고 주택임대는 면세사업자여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월 초나 1월 말 정도 되면 안내문이 세무서에서 날라옵니다. 그런데 만약 이걸 신고를 안 했다, 그래도 사실은 솔직히 상관은 없습니다. 이걸 안 했다고 가산세나 과태료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세무서 입장에서 면세사업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수익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좀 신고를 하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좀 어렵게 느껴지신다 그러면은 신고를 안 하셔도 되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신고를 해놓으면 5월에 좀 신고가 편하다고는 하더라고요. 이미 이 2월에 신고되어 있는 내역으로 5월에
바로 신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홈택스로 어렵지 않게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생소해서 그렇지 홈택스에 또 잘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정식으로 세금 내는 거는 5월에 냅니다.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한다고 하는데요. 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합니다. 그때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 기간은 5월 1일에서 5월 31일이고 근데 이게 두 가지로 또 나누어져 있습니다. 2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분리과세라는 걸 할 수 있고요. 2천만 원이 초과되면 종합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기본 지식이 좀 살짝 필요한데요. 종합소득세라 그래서 개인들은 소득세를 모두 합쳐서 소득세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이라고 하면 이걸 합쳐가지고 세금 계산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세율이 단계별로 좀 높아져서 그렇습니다. 6%에서 45%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좀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종합해서 합해서 세금을 계산을 하는데 주택 임대 소득의 경우에 2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분리해서 좀 낮은 세율로 낼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2천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 다른 소득,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쳐서 세금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2천만 원 미만이면 무조건 분리과세 하는 건 아니고요. 또 종합소득이 유리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택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면 되는데 어느 게 유리한지 한번 간단하게 보면 우선 수익 금액은 총 임대소득이고요. 여기서 필요경비 분리과세의 경우를 먼저 보면 60%, 그래서 아까 그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하면 50%, 그래서 소득 공제라는 걸 해줍니다. 뭐 400만 원이나 미등록일 경우 200만 원. 우선 세율 차이를 한번 봐야 되는데 분리과세의 경우에는 14%고요. 종합과세의 경우에는 6에서 45%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다른 소득이 많지 않아서 주택 임대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쳐도 6% 구간에 적용이 된다 그러면 종합과세가 더 유리하고요. 아니면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다 그러면 이 14%가 좀 낮은 세율이니까 분리과세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좀 유리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소득세를 깎아주는 규정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 감면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금을 좀 깎을 수 있는 방법은 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구청에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등록하신 분들 중에 이 요건에 해당이 되면 소득세를 또 감면을 해줍니다. 한 개씩 보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되고요.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임대 개시 당시 기준시가가 또 6억 이하여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만족을 하고 임대기간 준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2020년 8월 17일 이전에 주택 임대 사업을 등록을 했다. 그럼 단기는 4년, 장기는 8년 이상 의무 임대 기간을 준수를 해야 되고 2020년 8월 18일 이후에는 10년만 등록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0년 이상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료를 막 올릴 수는 없는데요. 매년 최대 5%씩만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5% 그리고 구청 및 세무서에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면율을 보시면 단기 임대주택의 경우에 요 4년, 지금 없어진 요 4년은 30%나 2호 이상은 20%가 감면이 되고요. 장기 임대주택 8년, 10년짜리 지금은 10년만 가능하다고 했죠. 그런 경우에는 75%나 50% 감면 아주 많이 해주네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2022년 12월 31일로 끝날 예정이었는데 2025년 12월 31일로 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소식이죠. 이거는 해당이 되신다 그러면 감면 꼭 받으시고요. 이렇게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한번 살펴봤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림이 아주 좀 크네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처음에 내가 일반적인 임대주택 사업자인지 아니면 장기 임대주택을 해서 혜택을 보고 있는 사업자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세금이 나오는 경우 한 채일 때, 두 채일 때, 세 채일 때, 그리고 이 주택수 계산할 때 부부 합산으로 한다는 것 또 체크 한번 해보시고, 케이스별로 제가 봤죠. 한 채를 갖고 있을 때, 두 채를 갖고 있을 때, 그리고 세 채를 갖고 있을 때 월세냐 전세냐에 따라서 언제 세금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 신고기간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수익금에 신고하는 게 있지만 안 하셔도 사실 과태료는 없다는 것, 그래도 해놓으시면 좀 편하니까 홈택스에서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진짜 소득세 신고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 이 사이에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2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꼭 합쳐서 꼭 종합과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임대사업자 구청에 등록하신 분들 중에 몇 가지 요건을 좀 만족을 한다고 하면 세금을 좀 깎을 수 있으니까,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까지 다 같이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앞으로 좀 개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혜택이 좀 많을 수 있으니까 활용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취득세와 양도세 그리고 이 소득세 부분 하나하나 또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택 임대에 대한 전반적인 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